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벤져스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전이죠. 결혼식까지의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먼저 결혼식에 필요한 항목들을 알아봐야겠죠. 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물입니다. 저희 이제 뭐 결혼 반지, 뭐 이런 금액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드메. 예, 스드메는 이제 흔히 사용하는 단어지만,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그 다음에 드레스, 그 다음 메이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결혼식장 대관료입니다. 결혼식 대관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신혼여행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저희가 결혼식을 이제 하는 시점까지 이제 실제로 드는 비용을 먼저 좀 사전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예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새는 조촐하게 뭐 커플링 형식으로 이제 뭐 가볍게 하신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들어가는 보석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거나 알맹이가 커진다거나 그러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어떤 거를 고르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랑 신부가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스드메인데, 스드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드레스를 조금 더 좋은 걸 입는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좀 금액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일단은 이제 모든 지역을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고,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드메는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본식 촬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2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셀프 웨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스드메를 다 이렇게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가까이 주지 않고 오픈마켓에서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대는 낮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 250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혼식장 대관료입니다. 이 결혼식장 대관에 대해서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이 서로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과 여성분의 연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장을 대관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제 또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곳에서 대관을 하시더라도 많은 하객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장소에 대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가 서울이었고 와이프는 이제 대전이었는데 저는 결혼식을 대전에서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의 친척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대전 밑에 지방에 남부 지방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보다 오시기도 가까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홀 대관료만 평균적으로 200만 원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생화장식을 하네, 뭘 하네 하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뭐 대전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퀄리티나 같은 뭐 이제 음식 비슷한 수준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울보다 좀 쌉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식비가 요새는 가장 싼 곳이 한 3만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3만 5천 원, 4만 원대를 보는데 대전은 일단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식비를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장도 굉장히 큰 단독홀에서 이렇게 좀 결혼식을 했는데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굳이 뭐 같은 조건에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시는 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은 꼭 명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혼여행 비용입니다. 이 신혼여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가 어디인지, 또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호텔에 또 숙박시설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거의 예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지역을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조금 저렴한 리조트에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다운되지만, 아니면 좋은 이제 호텔을 가신다고 하면 가격이 갑자기 이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해놓은 예산에서 같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직접 알아보시고 숙박이라던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셔서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가이드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항공권이라던가 호텔도 예약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가시는 이제 뭐 동남아나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뭐 괌, 하와이 이런 데는 싸게 가신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 이제 허니문으로 가시는 거면 인당 100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뭐 스몰 웨딩이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비용들은 스몰이 아니죠.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있고, 사실 뭐 패백이나 뭐 다른 이제 금액들은, 부수적인 금액들은 제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보다 약간 더 오버가 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결혼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결혼식까지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저스였습니다.